국민의힘 총선 참패 후 인적 쇄신 고민에 빠졌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에는 박영선 전 장관을, 비서실장에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기용을 유력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서 한때 전국이 요동쳤습니다. 대통령실이 즉각 진화에 나섰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는데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는 약간 좋은 느낌보다는 좀 걱정이 더 앞섰습니다.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마지막 이제 대연정을 시도하시던 때에 대거 한나라당 인사들을 고용하면서 이렇게 주요 직책에 앉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났었거든요. 민주당 내 지지층들이 더 분열하기 시작했고 네. 노무현 대통령은 급하게 그걸 철회했지만 그 이후에 지지율 급락을 피할 수가 없었거든요.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좀 잘못하면 보수 진영이 안 그래도 지금 뭔가 위축돼 있고 위기를 느끼는 상황 속에서 더 큰 분열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들었고 저는 좀 걱정이 많이 앞섰습니다.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. 근데 이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DJ 때 김중권 기용한 거 아마 그 모델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만약에 집권 초기에 이루어졌으면 큰 문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때는 정말 협치를 한 의지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을 때인데 이번에 이제 총선 참패 후에 하니까 조금 그 진정성 같은 게 좀 의심받을 수는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강경 보수층이 굉장히 반발할 거거든요. 야당 인사들을 기용을 해서 과연 얻어지는 게 뭐며 잃는 거는 뭐며를 잘 이제 아마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수 국민층이라든지 우리 내부에서의 어떤 생각 같은 경우도 고려해서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면 지지층 사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. 이러한 인사분들이 개인적으로 훌륭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야권 인사이고 이렇다 보면 사실 보수층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감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보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강경 보수층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. 그렇다고 그들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그 설득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밀어붙여도 상관없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근데 이게 진짜 얼마나 이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내지는 정말 얼마나 현실성을 가지고 한 제안이냐 아니면 슬쩍 흘려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. 과연 이런 발상을 할 정도로 과연 대통령실이 이렇게 파격적인 곳이었던가 이게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.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.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 양쪽에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다 반발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민주당은 이게 협치냐, 오히려 이거 망치는 거다 이런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야 이거 뭐 말이 되는 거야 이게? 그러면서 오히려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사람들 다 쓰는 거야? 뭐 이런 식의 반응도 보이더라고요. 제가 가장 충격을 이 중에서 받았을 거예요. 그렇죠. 제가 가장 가까웠던 박영선 장관이나 양정철 본장은 제 또 친구이고 또 며칠 전에 당선 축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조만간 막걸리나 한잔하자 이렇게 했던 사이인데 이 말도 없이 이랬단 말이야 라는 배신감도 느껴지고 어쨌든 그런 생각은 드는데 좀 가만히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심중에서는 사실 이러한저런 카드들을 생각해 보셨을 텐데 그러나 본인들은 사실은 아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. 이것이 전문 용어로 간보기. 그런데 만약에 이 간보기라고 하는 이 꼼수로 이것을 그냥 흘렸다. 분명히 흘러나온 건 맞아요. 제가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 수석을 한 입장에 보면 흘린 겁니다. 흘렸는데 간보기 과정에서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고 이렇게 돼서 실현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입구에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엄청난 패착을 좀 둔 거예요. 간 보려다가 간도 못 보고 그냥 간장 종지를 깨버린 거죠. 간보기다 여론 떠보기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 계셨으니까 주로 어떨 때 이렇게 흘려보나요? 아니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가 대변인이나 국민소통 수석할 때는 여론을 떠보기 위해서 뭐를 흘려보거나 그래 본 적은
제 양심을 걸고 절대 없어요. 민일에 살펴봐야 아니 민일 절대 없어요. 민일에 살펴봐야 아니 민일에 살펴봐야 그건 아니신 것 같아요. 아닙니다. 실제 그렇습니다. 제가 그때 좀 오동장을 하겠습니다. 많이 제가 갔는데 좀 네, 그렇다고 치고. 그렇죠.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여론을 이제 보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국면의 전환이 필요하거나 그런 정도의 효과를 얻고자 할 때 사실은 미리 사전에 여론을 점검도 해보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? 그런데 이렇게 충격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떠본다는 거는 정말 이 언론의 반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거는 초보가 해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.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야당한테 추천을 받아보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야당에서 이제 복수로 추천을 받고 그중에서 한 분을 임명하면 깔끔하게 끝날 문제거든요. 근데 이런 것들 이제 먼저 흘리고 이러는 것들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고, 다만 뭐냐면 이 정도의 파격적인 것까지 갔다는 건 좀 평가해 줄 만해요. 국무총리는 어차피 그 야당에서 동의를 해줘야지 통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지금 뻔하잖아요. 3번, 4번 아마 떨어뜨릴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마지막에 할 것 같은데 그럴 바에 애초에 좀 맡겨버리고, 그다음에 그 장관직 중에서 특히 민주당의 가치상 굉장히 그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런 부서 같은 것도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임명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볼 때도 대통령이 좀 달라지려고는 하네,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만약에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수습책으로 이런 것을 내놨다면,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. 이 진정성을 인정받고 성공하려면, 자, 우선은 적어도 거국 내각이라고 하는 것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것 아닙니까? 그렇다면 우선 야당 대표들과 대통령께서 만남을 가져야 되고, 이 총리나 이 비서실장 이런 어떤 인사의 추천을 야당 대표로부터 오히려 거꾸로 건의를 받고 수용하는 형식이 돼야 될 거고, 또 거국 내각으로 발전한다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탈당까지도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. 만약에 그런 진정성 없이 야당 인사 빼가기만 하고 총선 참패의 어떤 물타기용으로 이렇게 그냥 뭐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절대 이것은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일이죠.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 하루 전 미국에서 이제 조기 귀국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.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. 지금은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묘하다며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서문을 인용해 양극단의 형태로만 그 시대를 평가하려 든다고 적었습니다. 총리 발탁설이 나온 상황에서 박 전 장관이 협치를 강조한 걸 두고 총리 후보직에 대한 수용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. 윤석열 총장과 뭐 다른 후보와의 관계를 봤을 때 저하고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. 박영선 장관은 윤 대통령이 꽤 고마워하는 게 있죠. 그 유명한 아마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게,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 말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어요. 지금 윤석열 뭐 부부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고맙다고 그날 불러줘서. 저희 당의 19대 국회 때 원내 대표를 하실 때 제가 또 뭐 원내 대변인도 하고 뭐 가까이 누님이라고 모시기도 하고 했는데, 좀 박영선 장관이 좀 본인의 일에 대한 욕심, 또 어떤 정치적 어떤 행보를 생각할 때, 스케줄을 생각할 때 좀 마음이 좀 급해지는 측면, 자질이 아깝기도 하고 본인에게 어떤 정치적 그 재기의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뭔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. 막 제안을 받았다면. 그러나 하여튼 뭐 본인들은 좀 소극적인 어떤 입장으로 있는 것으로 취재는 되는데, 뭐 비행기를 탔다고 하니까 뭐예요? 그건 모르겠습니다. 저도. 박영선 장관이 만약에 총리 후보자가 되면 청문회는 재밌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됐을 때만 해도 당연히 민주당 인사였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이 조금 더 순탄할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한덕수 그때 당시에 후보자가 뭐 유력하게 검토됐다 이런 얘기도 당시에 나왔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비판했던 거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임기랑 지금이랑은 상당한 시차가 있어서 그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은 박영선 장관은 바로 전 정부 때 중기부 장관을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청문회를 민주당에서도 문제없다고 통과시켰던 분이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정부로 자 간판만 바꿨을 때 똑같이 통과를 시킬 것이냐, 아니면 또 다른 비판 포인트를 찾아서 전 정부의
중기부 장관을 비판하면서 총리를 낙마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제 재밌는 관전 포인트입니다. 찬성하실 거예요? 반대하실 거예요? 찬성하실 거예요? 반대하실 거예요? 이게 벌써 재밌는 포인트입니다. 이런 돌직구를 그냥 여기서